킬체인 구축 가속화. 자, 최성원 대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킬체인 구축 가속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관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북한에서 얼마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에 킬체인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 체계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구축을 위해서 17조 원의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 8월 군의 정찰 위성 발사에 관한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2년까지 정부는 고성능 레이더 위성 4기와 그리고 전자 광학 및 적외선 위성 1기를 발사할 예정으로 있어서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옵저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보면은 상대방을 정찰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뭐든지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네. 나도 준비를 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에 대한 그런 투자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표적을 탐색하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우선적인 그런 역량들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성에 대한 그런 시장들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예산을 살펴보면은 2012년도서부터 연평균 3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5년도에 6,200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2016년도에는 7,400억 원 정도로 20%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그런 투자 예산들도 확대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개발 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김우식 부장의 의견이 좀 어떤가요?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좀 생길 것 같으세요? 귀에 진짜 쏙 들어올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최소한 대표께서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줄을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정부가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또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우리 현실로 봤을 때 조금 멀긴 합니다만은 정부 당국에서 비추고 있는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은 다 나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역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다들 평화를 외치는 것 같은데 우리 빼고는 웬만한 나라들은 이 미사일 체계가 거의 다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우리도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에 따라서 또 관심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좀 관심을 보시나요? 일단은 위성과 관련된 업체들이 카이라고 한국우주항공 그리고 세트레가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AP 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P 위성이요? 예. 네. 근데 제가 이 세 업체들 중에서 AP 위성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수리온이라는 헬기 관련돼서 비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업체로 상당히 이름을 알려진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나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AP 위성보다는 조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어렵겠지만 하반기서부터 상당한 실적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P 위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P 위성은 위성 휴대전화 그리고 위성 제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위성 휴대폰 부분에서
뭐 한 50% 정도, 그리고 위성 제작에서 50%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적도 조금 단기 순이익에서는 역성장할 수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 8월 달에 이제 그 위성 발주가 정부에서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실적까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뭐 주가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성에서 보내준 정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 처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핵심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정찰 드론용, 그러니까 그 블랙호크라는 그 무인 정찰기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옵저버죠. 예, 그게 이제 킬체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은 국산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AP위성이 그런 쪽에 그런 그 데이터 처리 링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킬체인 관련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